중년기,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친구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친구들이 아프고 또 가끔은 죽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문득문득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중년이 무르익어 갈 때쯤 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이유로 만나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이유로 멀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전 10대, 20대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구의 영역이 좁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를 중년 시기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관계가 참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친구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박함이 많아지는 시기가 중년기인데, 그 절박한 시기에 나랑 같이 돈 꾸러갈 친구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조사 몇 번 딱 치르고 나면 옥석이 가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에게 온 친구는 나에게 옥이 되고 안 온 친구는 나에게 석이 됩니다. 정말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대고 싶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제 친구는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려내는 간단한 방법을 아시나요? 딱 한마디만 해보시면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악마보다 위험한 6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서도 꼭 들어보시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중마고우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서로를 진짜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멋모르던 학창시절 우리는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런 삶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은 꿈도 크고 목표도 높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지요. 하루하루 인생이 더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과거의 굴레를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 효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 친구들의 소식이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는 몇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효정이는 아직도 그때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삶의 모습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계속 어긋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저에게 효정이는 그게 되겠냐며 콧웃음을 쳤고 제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효정이와 헤어지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엇갈린 삶을 살게 된 걸까요? 효정이는 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더 쉬운 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흥가, 중독, 악행, 실패는 쉽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빠지는 것도 쉬운 선택입니다. 반면 성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일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친구를 계속 곁에 두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리와 우직함은 다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친구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진짜 의리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끊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도와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바라는 건지, 도와주는 사람을 이용하는 건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지요. 일을 버리고 실패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을 버리고 실패하고 용서받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저 잘해보려 그런 거라고 친구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이 왜 공경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무조건 피해자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알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한 목표를 말해보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의 목표에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힘을 보태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게을러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신중하게 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입니다. 반면 나쁜 친구는 당신의 목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려운 일을 해내면 그 성취를 깎아내리기 바쁘겠지요.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악마보다 위험한 6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6가지 유형 중 1위에 속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알아보고 손절을 해야 할 사람인데요.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유형 1위부터 6위까지 꼭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특히 뒤로 갈수록 정말 위험한 인간 유형입니다. 하루빨리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손절을 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뒤늦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미리미리 먼저 알아보고 빠르게 잘라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6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6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계속되면 온갖 정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려버리고 말죠. 이런 사람 특징은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 안 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나만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맞는 말입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베푸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나중엔 오히려 왜 안 주냐고 역정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할 사람 순위에 꼽힙니다. 5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유형.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용납을 못하면서 자기가 남에게 하는 것은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자기만이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사정만을 들먹이며 자기 상황과 기분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고 남들이 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나에게 돌변하여 엄격한 태도로 몰아세우고 비난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막상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심신에 더 안정을 주는 길입니다. 4위,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앞에서 하는 행동만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고 속으로 어떤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뒤통수 맞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어떻게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전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교활한 태도로 인간을 대하죠. 앞에선 하호호 웃고 뒤에 가선 호박씩 까는 인간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웃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가면을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예의라는 것도 있고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 꼭 좋지만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하고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전혀 자기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선 가식으로 일관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거나 폄하하려고 애쓰죠. 진정한 우정이라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겉으론 위로해 주지만 속으로는 휘파람을 부르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는 겉으론 축하해 주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을지 모르죠. 앞뒤가 다르고 가식적인 사람의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고 곁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생이 빈곤하고 얄팍해집니다. 상대방이 남 호박씨를 잘 까고 앞뒤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았다면 당장 벗어나서 손절하고 지내십시오. 3위,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내게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 내 앞에서 남 뒷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남을 뒷담화하는 사람은 남한테 가서도 똑같이 내 뒷담화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아니라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는 것입니다. 진짜 현명하고 덕이 높은 사람은 남의 뒷담화 같은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뒷말은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험담과 뒷담화는 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듣는 상대방, 험담의 당사자, 험담을 말하는 자기 자신. 이렇게 세 명 모두를 죽이는 것이지요. 상대가 험담과 뒷담화를 조금이라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색이 보인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험담하는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내가 고쳐줄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이 촉새처럼 가볍고 방정맞아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나르고 남의 치부나 약점까지도 전혀 경각심 없이 나불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한테 와서 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내게 전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도 남한테 가서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친한 사이끼리 서로 남 얘기도 하고 누가 이래서 힘들었다. 누구는 이러이러한 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애정 섞인 푸념과 투정을 하기도 하지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에 할 수 있는 투정인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콕콕 집어내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애초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부터 먼저 보고 그 점을 남들에게 씹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까이 두어서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위, 온통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왜 2위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쩌면 앞의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서로 전염됩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 물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만 하면 그거 안 된다, 그건 못한다. 이거는 이래서 힘들다, 저거는 저래서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온통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일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유명한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하나 없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교에서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도 다른 모든 종교들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어 상황이 악화되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될 일도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말하고 바꿔주려 해도 결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다가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옮아버리고 말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할 일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이런 사람과는 잠시 안녕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안정 상태일 때에는 더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심적인 구렁텅이로 굴러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긍정 에너지가 크고 남들에게 기꺼이 에너지를 퍼뜨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1위, 교활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 1위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뱀같이 교활하게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종치고 파탄납니다. 다른 유형 사람들은 그래도 나쁜 의도라도 없고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내 뜻대로 지배하려는 교활한 속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인의 심리를 구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자기가 완전히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상황을 노리고 이 틈을 타서 접근하여 온갖 가머니설과 달콤한 말로 상대를 꿰어내고 서서히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뱀처럼 교활한 속내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든 남이 엄청나게 잘 되든 말든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이득만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런 자들은 쉽게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천사 같은 친절한 얼굴과 달콤한 미소를 띄우며 나타나 나를 살살 구슬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나한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달콤한 꾀와 사탕 발린 말들을 휘감으며 자기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손쉽게 조종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고되고 힘들고 슬픈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믿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때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인생이 끝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만 완전히 의지하게 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자기한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할 발판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가깝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담이 이를 증명합니다. 막상 이들의 소나기 아래 놓여 있을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눈치챌 수가 없지만 간신히 이들에게서 빠져나오고 난 후에야 내가 완전히 쏘가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잘못 걸리면 어마어마한 심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어 정신이 피폐해지고 삶이 고단해지는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잘 알아보고 단칼에 잘라내거나 잘 빠져나올 수 있어야겠지요. 오늘은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하는 6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내 곁에도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잘 살펴보시고 잘 판단하여 곁에 좋은 사람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0세에 죽을지 130세에 죽을지 150세에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잘 노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했지요. 혼자 놀면 재미없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맛없습니다. 친구랑 먹어야 맛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놀아야 재밌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게 또 추억이 되지요. 그 대신 그냥 친구 말고 좋은 친구를 옆에 두세요. 그리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